안녕하세요. 영쌤들의 토크 콘서트에 저는 민영쌤, 저는 소영쌤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냐면요. 이 3월 초가 되면 제 기억 속에 가장 또렷하게 남는 게 1학년 때 아이를 입학하고 나서 3월 한 달 기간이 좀 제 머릿속에는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유치원 때와는 사뭇 다르게 아이들이 매우 일찍 오고 맞아요. 유치원은 한 4시, 5시쯤 돼서 마치는데 방과후 하고 나면 그 정도 되죠. 근데 1학년 딱 입학하면 몇 시에 마치죠? 12시 반이에요. 이제 약간 뭐 집안 청소들 하시고 정리하시고 약간 이제 뭐 커피 한 잔 마시려고 하면 애들이 이제 끝날 시간이 돼서 어떻게 하냐면 교문 앞으로 달려갑니다, 엄마들이. 맞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 교문 앞에 보면 아이들 1학년 수만큼 엄마들도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같이. 서로 어색하게 이렇게. 어색하게 우르르 서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유치원 때 좀 알던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모르실 테고 같은 반 엄마들끼리 많이 서 있기 때문에 그 어색함을 어떻게 뭐 말로 표현하기가 사실 좀 뭐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엄마들끼리 또 친해져야 아이들과의 관계로 또 이어지기 때문에 그 엄마들도 굉장히 노력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입학해서 이제 학교 적응하기 좀 힘들어하는 1학년 초가 엄마나 아이나 굉장히 힘든 기간인 것 같아요. 일찍 오기도 하고 또 학교라는 그 새로운 기관에 아이들도 엄마들도 적응해야 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굉장히 오래 좀 기억이 남았던 그 기간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1학년이 돼서 아이는 이제 조금 바로 적응하거든요, 학교에. 좀 그렇죠. 대부분. 걱정을 많이 안고 있다가 이제 딱 현실이 되니까 이런 거구나 하면서 아이는 마음이 탁 놓이는데 엄마는 불안해요, 여전히. 맞아요. 오늘 어땠어? 친구 맞아요. 많이 사귀었어? 막 이런 질문들을 그쵸, 한단 그쵸. 말이죠. 가서 뭐 애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선생님이 시키는 거는 뭐 제대로 말을 알아듣는지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 가지 이제 엄마들의 불안이 좀 높고 또 엄마들끼리 또 서로 친해져야 되는 그런 게 좀 있어서 제 기억에 제가 같은 반 엄마들 생각을 해보면 그 기간에 3월 한 달 동안 적응을 하시면서 막 온갖 병이 막 다 오시더라고요. 몸살을 비롯해서 각종 염증 예, 뭐 두통 여러 가지 염증들 막 생기시고 병원 다니시고 그랬던 기억이 좀 나요. 그러니까 엄마들도 잔뜩 긴장했다가 이게 탁 놓이시니까 그게 몸으로 오나 봐요. 맞아요. 애들이 딱 학교 함과 동시에 또 엄마들은 뭐 하는지 알아요? 저 알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놀이터로 뛰어간다 그랬죠. 맞아요. 애들은 엄마한테 가방을 탁 던지고 애들은 놀이터로 뛰어가요. 그럼 엄마들이 가방을 메고 뒤따라서 가는 거예요. 놀이터로. 쭉 다 같이.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전에도 사실 유치원 때도 비슷한 광경이었긴 했는데 저희 학교가 좀 과밀학급이고 인원수가 많고 하는데 그 대다수의 인원이 다 같이 놀이터를 가는 그 광경이 저는 좀 쇼킹하긴 했어요. 네. 거기서 놀이터에서 한 20-30분 놀다가 또 태권도든지 피아노든지 어디를 가야 되니까. 맞아요. 집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서로 친해지기 위함도 있고 아이들 스트레스 해소를 좀 위함도 있고 해서 애들은 우르르 놀이터를 가고 엄마들도 같이 우르르 갔다가 놀이터에 이제 딱 20분만 노는 거야. 30분 뒤에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또 바로 학원에 안 가는 애들은 거기서 엄마들도 2시간, 3시간 거기서 같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네. 2시간, 3시간? 네, 1학년이니까 니들끼리 놀아 이러지 않고 엄마들도 거기서 죽치고 앉아있는 거죠. 왜 앉아있는지 알아요? 애들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사고 나진 않을까 뭐 거기서도 2시간씩 왜 앉아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저도 한 번씩 앉아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앉아 계시니까 한 번 앉아 있어 봤죠, 저도. 그러니까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같이 앉아 같이 앉아 있어요. 같이. 서로 대화를 막 하시는 거예요? 안면이 있는 엄마들하고는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 안면이 없어도 같은 반 엄마면 매우 어색함을 무릅쓰고 친해지려고 서로 노력을 하죠. 근데 엄마들도 이렇게 했어요. 친화력이 있으시는 분들은 금방 또 대화의 물꼬를 크고 피상적이지만은 그래도 좀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는데 내향적이신 분들은 사실 그게 어렵잖아요, 성격적으로. 맞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애 때문에 모르는 아줌마가 이렇게 둘이 앉아서 어색한 대화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사실 한 학기 하다가 이제 저는 다시 일을 했죠. 그거를 아마 제 생각에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한 2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계시는 걸로. 애가 이제 아직 어리니까 이렇게 같이 늘 다녀야 되고 뭐 놀이터도 같이 있어주고 네. 또 학원 픽업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자기 시간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뭐 거의 들어갈 시간도 없으실 것 같은데 애가 학원이 끝날 때까지는. 맞아요. 이렇게 남자분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엄마들의 힘듦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어릴 때야 뭐 학교든 뭐 학원을 가든 다 알아서 했지만 지금은 엄마들이 다 같이 다니는 또 그런 상황이어서 맞벌이 하시는 분은 뭐 간혹 빨리 연습을 시켜서 애가 혼자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엄마가 집에 있는 경우에는 지금은 한 최소 1학년 정도에는 거의 같이 이렇게 아이와 뭔가 학교를 같이 다니신다고 보면 돼요. 학원도 같이 가서 끝날 때까지 거기 앞에 서 계시는 분, 뭐 주변에 그냥 집이 만약에 학원하고 멀다 그럼 그 주변 뭐 커피숍에 가서 계시거나. 네, 밥은 절대 챙겨 드세요? 밥이요? 이제 애 먹을 때 같이 먹는 애 거죠. 먹을 때 같이? 예. 애가 밥을 먹긴 먹어야 되니까. 그냥 진짜 내 생활은 없이 만약에 뭐 라이딩을 하시든 아니면 가까운 곳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시든 아이가 어릴 때는 본인 생활이 없어요. 그냥 초점이 다 아이한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요즘에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든 세상인 것 힘들겠다, 같기는 진짜. 해요. 그렇게 붙어 다니다 보면은 아이에 대해서 속속들이 너무 다 알게 되잖아요. 또 하면 또 안 되긴 한데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또 너무 아니까 좀 걱정들도 많이 생기시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불안도가 더 높아지는 것 같긴 해요.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노는 거 또 뭐 우리 아이한테 조금 뭐 좀 힘을 물리적인 힘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 좀 리더격인 아이가 우리 애를 조금 배제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아이들이 노릴 상황을 이렇게 다 속속들이 그쵸. 그렇게 주시하고 계시니까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치이거나 뭐 이러면 많이들 또 불안해 하시는 것 같고 그쵸. 이게 네 그냥 사실은 그 안에서 아이들끼리 어떤 질서가 또 정해지고 해결이 돼야 맞아요. 되는 부분도 있는데 너무 알다 보니까 또 엄마가 개입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되고 잘 되고 한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어쨌든 저학년을 키우시는 엄마들의 어떤 문화가 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어떤 이제 분이 저한테 좀 이 콘텐츠를 다루어 줬으면 한 이제 소재가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때 휴직이나 퇴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거를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이런 문화가 1학년들은 빨리 끝나서 다 같이 그 같은 반 아이끼리 이렇게 어울려서 놀게 하는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쵸. 거기에서 뭔가 우리 아이가 배제가 될 그 또 두려움이나 또 걱정이 생기시잖아요.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때 휴직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당연한 또 우려 상황이고. 그쵸. 네네. 만약에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휴직이나 퇴직 말고 휴직을 해도 1년 뒤에 직장에서 별 데미지가 없는 직장이다 하면 있죠. 있으면은 1년 정도 휴직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건 제 사견입니다. 네, 뭐가 옳고 그른 것에 뭐 정답은 없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그랬을 때 나한테 많은 안 좋은 영향이 휴직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감안해서까지 굳이 휴직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그쵸. 또 이 휴직이라는 게 아이 입장보다는 그래도 엄마 입장에서 생각하셔라. 라는 네네네. 그 1년 뒤에 복직했을 때 나한테 오는 손해가 너무 크면 여기 아이를 1년을 같이 이제 케어를 해서 오는 어떤 또 이득보다는 제 생각에는 또 그 이후를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뭐 어떻게 하든 큰 영향이 없는 직장이시면 이제 좀 같이 1년 정도 어울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게 너무 나한테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그냥 직장을 다니시는 걸로 그 전에 좀 주변에 가족분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은 같이 상의를 해보시고 없더라도 아이를 또 적응을 시키는 차선책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직장을 다니시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은 해요. 제 사견으로는. 요즘 그리고 보니까
그 워킹맘들이 그래도 많잖아요. 많죠. 많은데 키즈폰에 보니까 뭐 우리 아이가 하교했습니다. 뭐, 맞아요. 뭐 정문 앞을 뭐 나왔습니다. 그렇죠. 뭐 그리고 어디 학원에 등원했습니다. 이런 알림들이 제때제때 가고 또 엄마랑 계속 통화하면서 아이의 안전에 대해서는 잘 체크할 네네. 수 있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 친구 어머님들이 또 아이를 또 챙겨주시기도 하고 그런 광경들도 저는 많이 봐서 사실 뭐 그때는 솔직히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엄마들 모임 만약에 뭐 낮에는 좀 어려우시면 밤에라도 모임에도 좀 나가시고 아니면은 한두 번 정도는 약간 휴가를 내셔서 낮에도 좀 얼굴을 비치시고 이렇게 약간의 노력이 하시면 좋긴 해요. 애를 위해서. 뭔가 아이와 엄마와 그 주류 있잖아요. 놀이터 같이 가시는 그 그룹에 어찌됐든 그래도 끼는 게 좋긴 얼굴을 한 하겠네요.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비치시면 저 아이 엄마 애가 또 쟤구나 하고 엄마들이 그래야 알지. 또 이게 전혀 모르는 애가 껴있으면 그 엄마도 모르고 애도 모르고 이러면 일부러 배제하려는 게 아니라 모르니까 또 내 아이와 내가 아는 아이 위주로 또 챙기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 직장이 바쁘시더라도 그래도 조금 그렇게 그 정도의 노력을 좀 맛있는 거 좀 한번 사드리고 맞아, 그 생각 안 하시지 않을 거예요. 다 이제 고마움은 마음 한가득 그렇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약간 센스를 발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하네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엄마들 힘듭니다 진짜. 진짜 힘들어요. 듣기만 해도 힘든 것 같아요. 힘들어요. 일단 이제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집중하지만 사실 엄마들만의 그런 커뮤니티에서도 그런 관계를 맺어나감에 있어서 내향적인 엄마들은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도 그쵸. 내 아이를 위해서 이게 맞는 거겠지라는 생각에 애써 주시는 거겠죠. 맞아요. 이게 근데 이제 엄마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엄마 모임에 그러면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까지 나가야 되냐 그것도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하시지 말라고도 얘기해. 아니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죽상을 하고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뭐든 하는 거지. 예. 근데 이제 그래도 내향적이지만 그래도 한번 엄마들 모임에 나가볼 용의가 있다. 그 정도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면. 근데 그러지 않아요? 이게 초반에는 이제 엄마들도 모르니까 우르르 다 엄청 다 모여서 관계를 맺으시다가 나는 이런 성향이 아니구나 하고 슬쩍슬쩍 빠지시는 분들 몇 명이 있잖아요. 있죠. 초반에 이제 궁금해서 뭐 어떤 아이가 모여 있고 어떤 엄마들이 모여 있는지 왔다가 에이 뭐 별로 나한테 뭐 나하고 맞지도 않고 뭐 내가 어울리기도 좀 힘든 모임이네 하면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도 있죠. 사실은 이게 뭐 어른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아이와의 커뮤니케이션 다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마다 진짜 내향적인 사람도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그게 뭐가 더 낫고 이런 게 없이 내향적인 사람들은 사실은 새로운 관계를 맺어 나가는데 큰 의미를 못 가질 수도 있는 거고 흥미도 못 느끼고 그러니까 뭐 그게 어른들 사이에서 내가 여기서 모임에 빠진다고 이게 문제가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애가 뭐 잘못되고 우리 애만 또 뭐 못 끼고 이러지 않아요. 사실은. 아느니까. 근데 하나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 같은 게 나는 내 주관대로 여기 끼고 싶으면 끼고 빠지고 싶으면 빠져도 나는 괜찮아. 근데 우리 애가 이렇게 놀다가 우리 애 못 끼네. 우리 애 사회성 어떡해? 걱정하시는 그런 뭔가 걱정이라든지 불안들이 생기는 시기가 또 오잖아요. 아이는 뭔가 나보다 더 뭔가 외향적이었으면 좋겠고 친구들이 더 많이 사귀었으면 좋겠고 이런 불안들이 살짝씩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떡할까요? 그건 제가 이제 할 말이 많죠. 왜냐면은 저는 솔직히 뭐 엄마들 모임이든 뭐든 그럭저럭 낄 수 있어요. 낄 수 있는데 저희 아이는 그게 매우 어려웠던 친구여서 한 학기 이렇게 놀이터 가서 놀다가 본인이 이제 그 놀이터 생활도 재미없고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학기 때부터는 놀이터를 데려가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고 이제 그래도 애가 친구를 좀 사귀면 좋잖아요. 좋죠. 좋은데 본인의 의지가 없고 원하지 않으니까 또 가서 놀아라 한다고 얘가
학교에서도 긴장을 잔뜩 하고 있었고 학교 불안이 꽤 높았던 친구라서 그리고 놀이터에 막상 데리고 간다 해서 거기서 막 즐겁게 같이 어울려 놀지 못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냥 너 놀아라 한다고 놀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얘 긴장도를 좀 풀어줄 활동을 많이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코로나 바로 직전 해였거든요. 네, 그래서 둘이 엄청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뭘 어딜 돌아다녔냐? 그냥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그냥 여기저기 다녔어요. 뭐 그날 가고 싶은 곳. 그래, 네. 그것도 좋다. 사실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되게 거창한 걸 생각하시고 네.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해봐도 괜찮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하철 카드 뭐 10,000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충전해가지고 그거 찍어보는 애들 것도 찍는 거 하고 좋아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날 가고 싶다는데 뭐 목적지를 하나 해서 거기 가서 둘이 뭐 거기 동네를 구경하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먹고 떡볶이도 먹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좋다. 예, 그렇게.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 아이가 지금 6학년인데 지금도 그때의 얘기를 많이 해요. 굉장히 좋았다고. 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사실은 더 많이 돌아다니려고 했는데 또 코로나가 터졌죠. 그러네. 그래서 그 6개월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2년, 3년 거의 지금 갇혀 지내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아이하고 그런 추억을 쌓지 않았으면 제가 정말 후회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학교 적응 어렵고 친구들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학원이나 다녀 이러고 제가 그냥 이렇게 저도 바쁘니까 뺑뺑이를 돌렸으면 아이하고 그럴 추억이 없었을 거잖아요. 근데 둘이 뭐 어디 공원도 가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캠퍼스도 데리고 가고 뭐 둘이 좋아했겠다. 롯데월드 가고 서점도 너무 가고 재밌었겠다. 네네 그냥 버스 타고 아무 데나 내리기도 하고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추억이 저도 굉장히 기억이 남고 아이도 한 번씩 얘기하는 거 보면 제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잘했던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뭐 아이들끼리 어울리는 것도 굉장히 뭐 의미 있고 사회성을 키우는 거긴 한데 그게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면 기회는 주시되 또 다르게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이제 아이의 긴장도를 불안도를 조금 낮추는 이런 활동들도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뭐 외부로 돌아다니는 것도 있지만 아이가 좋아하는 뭔가 취미 활동 같이 배워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게 근데 건강한 자신감, 자존감을 형성하는데도 너무너무 중요한 도움이 될 것 같은 게 내가 좋아하는 거를 네. 알고 해보는 경험들도 네, 네, 너무너무 네. 중요해요. 맞아요. 왜냐면 그거 모르거든요. 그럼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맞아요. 뭘 싫어하는지 맞아요. 이런 거에 대한 자기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나이여가지고 맞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쌓아 나갔을 때 이제 또래 관계에서도 조금 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를 어떻게 보면 겪은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뭐랄까요 사회적 관계를 경험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친구들 경우들이 있어서 모를 수 있어요. 어떻게 친구에게 다가가야 돼. 이제 마스크 벗은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친구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다가가서 말을 시작하고 말을 어떻게 이어나가고 이걸 모를 수가 있어가지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알려줄 필요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뭐 일단 뭐 부끄럽잖아요. 이런 아이의 경우 예를 들어서 집에서는 너무너무 활발하고 뭐 집에서 거의 연예인이야. 유튜버야. 근데 친구들 앞에만 딱 가면 얼어. 뭐 이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좀 학습이 필요한 경우여가지고 그쵸.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전에 맞아요. 영쌤이 얘기하셨던 대로 뭐 영쌤 라디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친구가 질문을 걸어왔을 때 뭐 나도 답변만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질문 하나 더 건네준다. 그쵸. 1+1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엄마와 좀 길게 이야기하는 경험들을 쌓아주시고 뭐 그런 것들 친구들과도 해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고 맞아요. 먼저 놀이 제안을 그 한다든지 얘기를 해봐 한다고 애들이 이렇게 사회적인 기술이 부족하고 내향적인 아이들은 알아서 해 한다고 사실 못해요. 못해요. 가르쳐줘야 합니다. 맞아요. 많은 친구들에 있는 무리에 속하게 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일단 뭐
또래 친구들, 엄마 친구 아이 중에 한 명이라든지 맞아요. 1대1 1대1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돼요. 1대1, 그 다음에 2대1, 3대1 막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경험들을 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엄마가 또 다른 타인하고 대인관계를 어떻게 맺는지 그거를 보여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게 질문을 하고 친절하게 답변을 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그 모델링을 자꾸 보여주시는 것도 사실은 애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너가 어떻게 해봐 스킬을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본보기가 되어 주셔야 아이도 저렇게 하는구나 또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러니까 사실 엄마 역할이 너무 많고 버거워요 이게. 엄마 너무 힘들어. 엄마 힘들어. 엄마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아빠들도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이 방송을 사실은 아빠들이 많이 보셔야 되는데. 있어요. 스피치 학원에도 저희가 네. 늘 피드백을 하잖아요. 매 수업 하는데 그 어머님들이 아빠를 이렇게 보내세요. 아빠를 보내셔가지고 어리숙하게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앉아 계세요. 괜히 아빠한테 질문을 하거든요. 막 이렇게 눈알을 막 토록토록 굴리시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어쨌든 그 자리에 이렇게 오시는 아버님들도 육아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도 이제 참여를 해야겠다라는 그렇죠. 마음으로 이렇게 오신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 아이가 어떤 학원을 다니고 오늘 학교에서 뭐 어떤 걸 했고 또 엄마랑 다 같이 뭐 가족 회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정해가지고 아이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봐주고 그렇죠. 아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또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걸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센터에도 비슷해요. 이제 엄마들이 선생님 얘기 가서 당신이 들어 하고 아빠들이 자꾸 보내시더라고요. 당신이 좀 가! 이렇게 하겠죠. 아빠는 싫지만 이제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잔소리 폭탄을 듣고 다시는 안 간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싫으실 수 있는데도 아빠들이 그래도 좀 아버지들은 그래도 자제분들을 위해서 제 잔소리를 중요한 들으러. 이야기거든요. 예, 사실은 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수학을 100점 맞는 거, 그럼요. 영어를 100, 이것보다도 이 초등 저학년 시기는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듣고 그 중에 하나라도 실천을 해보시려고 또 노력하시고 거기 오셔서 제 잔소리를 듣는 그 아버님들은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사실 시간을 내어서 일부러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또 그거를 일주일 동안 실천하셔야 되고 또 다시 와서 제대로 했는지 검사 맡으셔야 돼요. 되게 칭찬해드릴 법한 훌륭한 아버님들이고 그동안은 뭐 나름은 열심히 키우셨고 어머니나 아버지나 그렇지만 이제 아이의 어떤 기질이나 성향 자체를 파악을 못하신 상태에서 나름의 본인이 살아오셨던 가치관이나 어떤 행동 양식대로 했기 때문에 애하고 이렇게 어긋났던 건데 이제 아이를 바로 제가 좀 이해시켜 드리고 얘한테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하면 그걸 또 해보시면 또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서로의 불안도 또 떨어지고 그래서 왜 이렇게 나는 나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는 조금 아이나 나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한 것도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아이나 나를 올바르게 좀 내 마음 상태든 나의 기질 상태든 아이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이해를 좀 한 이후에 이제 그거에 맞춰서 서로를 이해를 동반된 이후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양육을 하시면 좀 더 어찌 보면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오늘은 1학년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의 불안 그리고 걱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아이를 케어하느라 너무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짧은 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아이를 이제 돌보느라 좀 모든 에너지를 하루 종일 아이한테 이렇게 쏟았는데 뭔가 되돌아보면 나 아무것도 안 한 것 같네. 집이 막 어질러져 있고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내가 엄마로서의 하루가 또 만족스럽지 않은 날을 보내셨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엄마밖에 못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사실 그런 생각들이 늘 들죠. 그러니까요.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뭔가 부족해서 내가 안 해줘서 애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그러니까요.
네, 생각들이 늘 들죠.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또 뭔가 내 주변에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진 않는 것 같고 뭐 이런 마음에 좀 지쳐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네. 나태주 시인의 나는 반대예요 라는 시인데요. 제가 이걸 한번 보고 네. 너무 우와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읽어드리고 네네. 싶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 제목 나는 반대예요. 엄마가 말했어요. 내가 있어 우리 집이 천국이라고. 내가 웃어서 베란다 화분꽃을 피운다고. 그러나 나는 반대예요. 우리 집엔 엄마가 있어서 천국이고 엄마가 물을 주고 돌보니까 베란다 화분의 꽃도 피는 거라고. 그건 분명 그래요. 엄마가 있는 곳은 어디나 나에게 천국이에요. 어떠신가요? 엄마들은 우리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가 우리 집의 행복이야, 너가 없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지만 또 아이는 반대라고 생각하나 봐요. 사실은 이렇게 고생해 주시는 엄마들 덕분에 우리 집이 이렇게 환하게 유지될 수 있고 또 우리 아이가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엄마들도 옆에 새로운 엄마들을 또 사귀셔야 되고 아이들도 적응시켜야 되고 많이 힘든 시기일 거라는 걸 저도 압니다. 1학년 엄마들 정말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면 네, 괜찮겠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네.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뵙겠습니다. 할게요. 안녕.